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그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시간이죠. 종목의 발견자들. 오늘은 윤정식 바로자산 운용 상무 함께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주가가 3%나 빠졌으니까 시황 얘기를 한 1분 정도 코멘트를 좀 들어야죠. 네. 어제 그 큰 낙폭, 그 다음에 향후의 그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의 변화들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사실 미국 증시 스물스물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많이 빠지는 날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근데 어제 많이 빠졌죠. 근데 빠진 이유가 몰랐었던 이유가 아니거든요. 12월에 25bp 인하는 이미 예상을 했고요. 내년도 3회 인하 혹은 2회 인하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얘기가 안 나왔던 게 아닌데 얘기 나왔던 거 가지고 좀 핑계를 붙였다라는 게 사실 그 부분이 좀 찜찜하거든요. 알았었던 이유로 하락했다 그러면 그 이슈가 좀 희석이 됐을 때 주가 다시 반등하는데 몰랐었던 이유였다라면 알고 있었던 이유가 다시 나왔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위태위태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락이 좀 더 깊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유는 오늘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잘 버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대규모의 매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하락은 미국보다는 덜 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정도는 그래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제 종목 발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눈에 띄는 특징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상승 종목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 종목 좀 추려본 다음에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 딱 봤는데 단연 첫 번째로 눈에 띄었습니다. 오리온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식품주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습니다. 국내에도 그렇고요. 오리온은 국내, 중국, 동남아, 미국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 국내 소비가 사실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2%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거든요. 2%가 높은 건 아니지만 위축되지 않고 성장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쪽에 있어서의 명절 효과, 그리고 러시아의 고성장세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러시아. 중국이 사실 좀 좋지 않았었는데 중국은 기대감도 있죠. 내년 춘절에 대한 물량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고,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다른 식품 기업들보다 단연 눈에 띄는 게 마진율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식품 기업들 다 같이 좀 제품 가격 인상을 하겠죠. 그리고 오리온 비용 효율화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진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식품주들이 사실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몇 년 전 생각을 해보면 식품주들 내수주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본다라고 많이 주가가 반응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식품주를 내수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수출주로 보셔야 됩니다. 국내에서 만든 제품들 해외로 나갑니다. 원화 약세됐을 때 이익 볼 수 있는 부분이 원재료값 상승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는 식품주들은 원화 약세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원재료 가격 올라간 부분은 원가에 당연히 부담시키면서 제품 가격도 올리기 때문에 수출주로 보시면서 환율과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강세가 시장의 특징입니다. 말씀하신 오리온도 그렇고요. 삼양식품도 5% 넘게 강하고요. 음식료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양새입니다. 네, 오리온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네, 이 조선주도 사실 이 시간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었지만 차트상으로는 오른쪽 우상향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 마진율이 낮은 선박들을 좀 소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 소진이 얼추 이루어졌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LNG, LPG 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주잔고가 지금 151척 정도가 되는데 111척이 LNG와 LPG.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은 선박이거든요. 이 선박 쪽으로 마진율이 넘어가 있고, 엔진이 사실 포커스를 많이 받고 있죠. 엔진 사업부 마진율 지금 두 자릿수인데요.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진 사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마진율 계속 높여간다라는 점. 그리고 해양 쪽은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양만 현대중공업에서 적자인데 여기 적자 줄어들고 있고, 방산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방산은
하나 오션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팀 코리아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26년으로 예상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라면 사실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들어간다라면 수주잔고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그러니까 포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한 시장에서 가장 좀 믿을 만한 섹터인 것 같아요. 조선주하고요. 음식료도 부각됩니다. 두 섹터 가운데 핵심 종목들 오늘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